안녕하세요. 위트팀의 팀장 김현입니다. 아이펠톤 캡순 프로젝트이자 위대한 여정이었던 위트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트가 시작된 배경과 목표, 위트의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데이터 선정 배경, 프로젝트 수행 결과, 모바일 프로덕트의 화면 구성 및 기능, 회고, 이렇게 7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트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문제의 정의,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트는 기발함을 의미하는 단어 위트와 무엇일까를 의미하는 what is that의 합성어로서 똑똑한 기능으로 다양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트의 코어 기능은 모바일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객체 탐지 기능이며 사용자가 주변 환경이나 객체를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19년에서 2022년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은 온라인 학습으로의 빠른 전환을 촉진했고,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라는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변화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보면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증진으로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으로 일률적인 교육에서 개별화된 교육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전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 개별 및 맞춤형, 주도적 학습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면 디지털 교과서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일반 교과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는 많지만 플랫폼 개발이나 연구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트가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인지학습 관련 플랫폼의 부재입니다. 둘째, 일반적인 검색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을 동반한 인지 기능이 요구됩니다. 셋째,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의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위트를 활용하면 사전학습 없이도 주변 환경이나 물체를 탐색할 수 있어 독립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트의 목표는 바운딩 박스를 활용한 실시간 객체 탐지입니다. 이로써 사용자 주도의 환경 탐색 경험을 지원하고 나아가 다차원적 도구로서의 활용을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전 리서치 리포트에 의하면 전 세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시장 규모는 2022년 24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2년에는 무려 537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 관련 빅테크 기업들 또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트의 팀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에 대한 두 그룹의 관심과 열정은 위트 기획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위트는 2명의 팀원으로 구성됩니다. 저는 서비스 시스템 설계와 플랫폼 구현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동현님께서는 모델 학습과 관련하여 데이터 수집, 정제 및 인퍼런스 확보와 통합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트 프로젝트 구조, 운영 일정 및 진행된 태스크, 모델의 개요 및 성정 배경, 개발 환경 및 기술 스택입니다. 위트는 다음의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선행 연구 및 레퍼런스 조사, 디모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머신러닝 모델 퍼포먼스 테스트, 모델 선정 및 외부 데이터 수집, 베이스라인 모델 인퍼런스 확보, 데이터 정제 및 정규화, 모델 학습 및 오프라인 평가, 그리고 학습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종합하였습니다.
위트는 1월 8일 아이펠톤 첫 주를 시작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2월 16일까지 총 30여일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주요 운영 일정과 일정 중 진행된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트에서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모델은 욜로 V5 라지와 V8 나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능 구현을 우선으로 접근했던 위트에게 플러긴 사용이 불가피했고, 플러긴에서 지원하는 모델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술 구현 조건을 살펴본 후 최종 결정한 모델은 바로 욜로 V5와 V8입니다. 위트의 개발 환경과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트 어플리케이션은 플러터를 활용하여 개발되었고, 아티팩트 관리를 위해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했습니다. 아티팩트는 위트의 깃허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트 AI 리서처 동현님께서 위트의 유저 페르소나 데이터셋 선정 배경과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트의 AI 리서처 지동현입니다. 위트의 유저 페르소나와 학습 데이터로서 동물 데이터셋을 선정하는 배경, 데이터셋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트의 사용자 페르소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그중 위트는 학습 연령이 5에서 7세인 발달기 아동과 교육활동 참여자를 중점으로 위트를 기획했습니다. 위트의 모바일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객지 탐지 모듈과 번역 및 GPT 등의 기능은 개별적인 인지학습이 필요하고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독립적인 학습 경험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지학습에 있어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객체에 대한 스코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타깃 유저 페르소나를 5에서 7세 아이로 두고 유저가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객체의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스스로 인지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 즉 접근성과 흥미 유발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후보군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패티본셀리 교수는 아이들은 애완동물 혹은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깊은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대상으로 동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셋 디렉토리는 그림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약 2만 3천 장이고 총 57개의 동물종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결과입니다. 일관성 유지 및 전처리 편의성을 위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하였고, 욜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요구되는 폴더 디렉토리에 맞추어 데이터를 복사한 후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클래스에 대해서 레이블 인코딩을 하였고, 원본 데이터셋에서는 바운딩 박스 좌표가 그림과 같이 파스칼 보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욜로 형식에 맞게 변환 및 정교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모델 학습에서는 프리트레인된 욜로 모델을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베이스 모델은 욜로 V5 라지, 비교 모델로는 욜로 V8 나노 모델로 잡고 각각 에폭 30, 50, 데이터 증강을 거친 후 에폭 50 조건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타깃 매트릭스로는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 값과 레이턴시를 고려한 인프렌스 타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트 프로젝트의 모델 실험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본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MAP 지표와 FPS 지표를 중점으로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였습니다. MAP의 경우 학습이 끝나고 테스트 데이터의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확인하였고, 인퍼런스 타임은 10개의 샘플 이미지에 대한 평균 예측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모델별 학습 결과입니다. 기준 모델인 욜로 V5 라지는 에폭 30으로 학습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성능을 보였습니다.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보시면 락타를 원숭이로 분류하거나 거미를 개로 분류하는 등 오태깅된 이미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파라미터 조건에서 욜로 V8 나노 모델로 학습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욜로 V5 라지보다 14배 이상 작은 데에 비해 MAP는 조금 더 높게, 인퍼런스 타임은 짧게 나왔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미태깅되기도 하며
낮은 컨피던스를 보여 학습량을 더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F50으로 학습한 경우입니다. MAP가 좀 더 올라갔지만 사슴, 사자와 같이 데이터가 적은 종에서 오태깅 또는 미태깅이 발생되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데이터를 보강하는 것과 증강하는 두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각 클래스마다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구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 판단해서 저희가 차선책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그멘테이션 파이프라인을 세 가지로 잡았고 사용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랜덤하게 이미지를 크롭하는 방식과 좌우 반전, 그리고 밝기 및 대비를 조절하는 방식을 조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본 이미지에서 각 파이프라인을 거친 후에 이미지 예시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을 거친 후 F50으로 주었을 때의 결과를 보면 MAP가 더 올랐지만 기대했던 만큼 극적인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모델에서 몇몇 종의 객체를 전혀 잡지 못했던 것에 비해 작은 확률로나마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니멈 컨피던스 레이트를 지정해서 인퍼런스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언을 퍽스로 오분류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배치 사이즈는 전부 32로 고정하였고, 가장 마지막에 학습된 모델은 위트 앱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추론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동현님 감사합니다. 모바일 프로덕트 위트의 각 화면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트의 웰컴 스크린과 홈 스크린입니다. 위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체 계정을 통한 로그인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구글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위트의 홈 화면과 익스플로러 화면입니다. 카드 주제와 관련한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업로드하면 객체에 대한 레이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Fast API를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으며 서비스에 활용된 모델은 YOLO V5입니다. 카메라 페이지입니다. 라이브 디텍션 기능을 지원하며 레이블을 포함한 바운딩 박스 및 세그멘테이션으로 객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플러터 비전 플러긴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으며 이 서비스에 활용한 모델은 YOLO V8입니다. 객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유로운 질문에 호응하여 대답하는 챗 GPT 기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GPT 3.5 터보 모델을 활용하여 GPT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바일을 장시간 들고 있기 어렵거나 키보드 사용이 곤란한 사용자를 위해 STT와 OCR 기능을 동반한 번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번역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 번역을 지원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이뮬레이터를 통해 여러분께 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보시면서 불편함을 경험하시는 분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홈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 페이지고요. 라이브 디텍션을 실행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 디텍션이 실행됩니다. 앨범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객체에 대한 바운딩 박스와 세그멘테이션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챗 GPT 화면입니다. 영어와 한글로 작성한 질문에 자연스럽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들어가서 이미지 디텍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진 속 객체에 대한 정보를 클래스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역 페이지입니다. 이제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Just keep moving forward. 위트는
나아갑니다. 위트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며 저희의 소회를 각자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위트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